KBS 뉴스 특보입니다. 그동안은 폭염특보가 없었던 강원도 태백에도 오늘 오전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맹위를 떨치는 이 폭염은 이번 주 내내 지속될 전망입니다.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서 극한 폭염의 원인과 전망 자세히 알아보죠. 이세영 기자, 먼저 전국 폭염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KBS 재난현황판으로 현재 기온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보이는 곳들이 기온이 30도를 넘은 곳들입니다. 이렇게 일부 높은 산지와 해안가를 제외하고는 전국이 30도를 넘어섰습니다. 또 이렇게 검붉은색으로 곳곳에 나타난 이런 곳들은 35도를 넘은 곳들인데요. 이렇게 수도권 등 중부지방과 내륙 곳곳에서 빠르게 기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기온이 가장 높은 곳 보면요. 지금 경기 가평에서 38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가장 높았던 기온은 경기 여주에서 38.6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7도로 예보됐습니다. 기온은 앞으로 한두 시간가량 더 오를 수 있어서 계속해서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네, 폭염특보도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폭염특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에 이 내륙 중에 유일하게 폭염주의보가 내려지지 않았던 강원 태백시에도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곳은 이곳, 제주 한라산 한 곳뿐입니다. 이 짙은 보라색이 폭염경보 그리고 연한 보라색이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인데요. 대부분 지역이 이렇게 폭염경보로 격상된 상태입니다. 특히 강원 영동 등 일부 지역은 벌써 열흘 가까이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먼저 위성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며칠째 이렇게 구름이 없는 맑은 구역이 한반도를 포함한 넓은 지역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씨를 불러오는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건데요. 이 대기 중하층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세력을 넓게 확장했고, 이 서쪽에서는 티베트 고기압이 뻗어오면서 한반도 상공을 이 고기압 두 개가 겹겹이 뒤덮은 상태입니다. 며칠 동안 이런 기압계가 유지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높은 기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다음 주까지 긴 폭염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변수는 남쪽의 태풍인데요. 이 열대저압으로 약화됐다가 태풍으로 재발달한 8호 태풍 꼬마이가 내일 낮에 이 중국 상하이 부근으로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이 고기압 때문에 태풍의 열기가 우리나라까지 도달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 후반쯤에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이 제주도와 남서해안 부근은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폭염 피해도 점점 늘고 있을 텐데요. 네, 폭염이 길어지면서 피해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온열 질환자 통계인데요. 5월 20일부터 그제까지 온열 질환자 수는 2,40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이 가운데 11명이 숨졌습니다. 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온열 질환자는 2.5배, 추정 사망자 수는 3배에 가깝습니다. 이 온열 질환의 발생 장소는 농촌에서 작업장이나 생활 공간 등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폭염에 무리한 작업을 삼가시고 물, 그늘, 휴식 세 가지를 꼭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가운데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정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경기 고양과 부산의 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성수역 구간에서는 정전이 발생해 한때 열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어둠에 휩싸여 있습니다. 가로등이 꺼진 곳도 있어 휴대용 불빛으로 길을 찾기도 합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 정전이 발생한 건 어젯밤 9시 반쯤. 열대야 속에 냉방기구를 쓰지 못하면서 주민 600여 가구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집은 바람도 안 통하고 그래서 밖에 나와서 있는데도 지금 덥네요. 지금 이 상태에선 도저히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그래서 밖에 찜질방을 지금 알아보고도 있었어요. 집안에선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 차량으로 피신한 주민도 있습니다. 목욕도 해보다가 또 마트에 가서 시원한 것도 좀 사다 먹어보고 해도 도저히 안 돼가지고 차에 시동 걸어가고 에어컨을 좀 틀어보자 해가지고.
아파트 관계자는 변압기 고장이 원인이라며 교체에 시간이 걸려 일부 가구는 오후에나 복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슷한 시각 부산에서도 900가구 규모의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5시간 만에 복구됐지만 300여 가구가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지하철 내부 화면들이 꺼져 있고 열차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젯밤 10시 3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강변역 구간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가 10분 만에 전력이 공급되면서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전남 영암군 3호 중공업 변전소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다음 소식은 KBS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팀은 김 여사 친오빠 처가에서 압수한 순방 목걸이가 모조품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팀은 다만 이 진품과 이 모조품이 바꿔치기 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현예슬 기자, 이른바 순방 목걸이가 모조품으로 확인됐다고요. 네,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 정밀 감식을 벌여 김 여사 친오빠의 처가에서 발견된 순방 목걸이가 모조품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목걸이 진품은 6,200만 원 상당인데요. 3년 전 순방 때 착용해 논란이 됐을 땐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다가 최근 김 여사 측은 모조품이었다고 말을 바꾼 바 있습니다. 이런 김 여사 측의 주장이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난 셈인데 오히려 특검팀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해당 모조품이 진품 목걸이와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논란 점화 3년 만에 김 여사 측이 돌연 모조품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의 처가에서 실물 모조품이 발견된 경위가 부자연스럽다는 의심입니다. 영부인이 공식 외교석상에 나서면서 모조품을 착용했다는 주장을 고지고대로 믿기 어렵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이에 진품의 행방을 쫓는 한편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특검의 수사 방해 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여사 일가족과 주변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모조품 목걸이와 함께 발견된 고가로 의심되는 장신구들에 대한 분석 작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장신구들이 김 여사가 누군가로부터 모종의 청탁과 함께 선물 받은 뇌물이 아닌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기온은 35.6도로 어제만큼 덥습니다. 지금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 강원도 태백시마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도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른 탓에 대기가 점차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중부 내륙과 전북 북부에서 5에서 최대 5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기온은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7도, 대전 38도, 대구는 36도, 광주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도 서울의 낮 기온은 35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처음에